아침에 올라 그랬는데 어제 강의했던 수치 없으신 분께서 오라고 계속 전화를 해서 11시 도착했어요, 어젯밤에. 근데 아마 그분하고 저하고 강의가 많이 겹쳐요. 내용들이 둘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서 답답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똑같아서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최대한 안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사하고 나셔서 힘드실 텐데 저도 교육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엄청 힘들어요. 점심 먹고 하루 종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을 계속 못하고 다니다 말다 하다가 늦게 방송통신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알죠. 몰아서 3일, 뭐 5일 이렇게 수업하면은 아침부터 수업 듣고 점심 먹고 듣고 막 그렇게 들어서 힘드신 거 다 알고, 특히 방송통신대학교는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때 막 어르신들이 막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시험 보는데 어떤 애기 엄마는 애기는 바깥으로 놓고 시험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때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오늘은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관광 트렌드 맨날 바뀌고 맨날 뭐 바뀌잖아요. 바뀌고 뭐 인공지능도 맨날 바뀌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깊게 얘기하면은 또 힘들어지니까 이제 재밌는 쪽으로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이제 인구 소멸. 부산은 또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갖고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를 갖고 있고, 그나마 부산이니까 그렇지 뭐 저쪽 경남 끝에 전남 끝에 이런 데 가면은 인구 3만 2만 얼마 뭐 3만 몇천, 그 3만 몇천인 지역에서 5만을 바라보면 대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은 특히 관광도 안 와요.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 1인당 오면 얼마씩 이렇게 교통 이렇게 여행사한테 주는, 그걸 많이 쓰면 많이 오고 적게 쓰면 안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거기 인센티브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안 쓰면 안 오니까 얼마나 이게 그거라도 써서 와주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니까 외국인들 오면은 서울, 부산, 제주 말고 딱 끼잖아요.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해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역다움 관광의 가치관, 우리가 진짜 얼마나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관광, 뭐 스마트 도시, 스마트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는 스마트한, 똑똑하게 한번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똑똑하게 영리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스마트한 관광 메타 보면 기후 국가가, 관광은 여러분들 지금 다들 경력들이 오래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뭐 다른 나라 전쟁 나도 안 하게 되고, 코로나 때 안 하게 되고, 뭐 사드라고 안 하고, 뭐 정부에서 자기들 정치인들 싸운다고 안 하고, 뭐 이래서 안 하고 저런, 우리는 열심히 할 준비가 됐는데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관광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자체가 문화예술, 문화체육, 관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관광은 문 안에 있잖아요. 이래요. 근데 이제 관광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요즘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랑.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할 예정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통대를 나오기 전에 학교를 왜 자꾸 다니다 말았다면 대학로에서 연극을 오래 했어요. 연극배우를 포스터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열심히 연극해서, 여기 부산도 91년도 2년도 때 시민회관
MBC 뭐 이렇게 공연하러 많이 왔었어요. 공연하러 많이 왔었고 그렇게 하다가 여행도 하게 되고 여행인데 여행도 좀 잘해서 여행가처럼 그래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부딪히면 누구시 이렇게 할 정도로 여행을 좀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다가 게스트하우스도 최초로 해서 그때도 부산에도 한 2개인가 해운대에 있어서 거기 팀하고도 교류하고 우리나라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 옆에 협회장을 하다가 또 여행사도 하다가 또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를 만나게 됐는데 변호사가 좀 보면 볼수록 무식하니 좀 공부를 해라 그래서 대학을 또 가라 그래서 석사를 가고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까지 받게 돼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 문화관광 끝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관광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올해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을 또 들어갔어요. 이제 2번째 박사를 이거는 박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하고 싸우려고 나도 예술 오래 했고 현장에서 나도 했으니까 그럼 뭐 같이 붙어보자 해서 관광을 위해서 문화콘텐츠를 했고 코로나 때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어떻게 대표이사로 가게 돼서 19번 시험 봤어요. 19번. 와 이러면 내정자가 있는 우리나라 왜 내정자의 시대네 내정자. 오 들러리로 그래도 협회도 있었고 뭐 관광 박사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는 가요. 여행사도 하고 막 하니까 끝까지는 가는데 꼭 마지막에 떨어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내정자가 있어서 강진에서 이제 제 박사 동기가 이제 전남 도청에 있었는데 여기 자리가 이제 공고가 뜨니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혹시 내정자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갖고 왜냐면 강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져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이거 내려왔을 때 서울에서 7시에 출발했나? 근데 서울 수도권 빠져나가는데 아침 시간에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강진이 끝이잖아요. 가니까 7시간 운전해서 가고 내는 건 10분 안 걸리잖아요. 다시 올라올 생각하니까 못 올라왔어. 그리고 군산에서 자고 올라와서 다음날 코로나 걸렸죠. 그래서 여기 시험 못 보러 가게 생겼는데 운 좋게 어떻게 퇴소하는 날이 시험 날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거기까지 데리러 와서 역에 내려줘서 광주 내려서 광주에서 렌트카 미리 해놓은 거 타고 가서 007 작전을 해서 보고 딱 올라오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점수가 제일 높은데 강진까지 와서 있을 수 있냐 그러길래 당연하죠. 저 외국에 있어갖고 뭐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서 강진을 반짝반짝 빛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강진군 김바다 치면은 많이 나와요. 제 이름이 김바다거든요. 그래서 강진군 김바다 치면 많이 나오고 관광 김바다 치면 많이 나와서 좀 관광에 진심인 상태로 요즘에 좀 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나오면 박수 쳐달라. 아유 박수는 맨날. 제 해수부 행사 가면은 장관님이 그러잖아요. 바다야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박수 너무 많이 받아서 농담이고요. 자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 소멸.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똑같은 일을 계속 실패했는데도 또 하고 막 그거야말로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20년 동안 380조를 썼습니다. 인구소멸로. 그래서 인구소멸이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계속 이제 한 명도 아니고 0.7, 0.6 갔다 0.7 갔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죠. 해결이 안 돼요. 외국에선 국가 재난이 아니고 그 1000만 뷰 나온 게 한국 망한다. 이런 유튜브도 나왔어요. 한국 망한다. 근데 예산도 제일 조금. 전체 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이 제일 적어요. 그 중에서도 관광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걸 관광 보고 해결하라고? 말이 됩니까? 돈은 돈대로 막 쓰면서.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관광의 힘이 정말 큰데 그들만 모르고 우리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관광으로 해결을 하려면 지역 다음이 있어야 된다. 부산 다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해설을 할 때 부산 다음을 얼마나 알려줄 수 있는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소품을 쓰고 있는지, 연기를 한 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악이라도 한번 틀고 있는지, 관련된 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해설을 하는 순간
재미를 못 느끼면 다들 뒤로 가서 핸드폰을 합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 해설만큼은 쫙 준비한 게 많거든. 근데 너무 길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상에 따라서 짧게도 길게도 정신을 들었다 할 수 있게끔 해설을 내가 바꿔야 되거든요. 긴 게 아니고 짤막 좀. 어쩔 때는 쭉 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쫙 해주시고 또 어린이나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재밌게 척척척척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옛날에 뭐 이 행랑을 쫙 해서 여봐라 그러면 오는 게 뭐라 그러죠? 그 뭐 마당새가 이렇게 쫙 달려올 때 이렇게 쭉 행랑 따라온다. 그래서 줄 행랑이라는 게 생겼다. 그러면서 거기를 현장을 알려주고 뭐 봉창이 뭐다 이러면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알려주면은 또 재밌으면 재밌게 듣거든요. 근데 이제 쭉 역사를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오늘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내 해설은 어디에 포인트를 주면 재밌을까? 녹음기를 한번 틀을까? 부산갈매기를 한번 틀을까? 아니면 갈매기 인형을 하나 갖고 다닐까? 내 해설의 재밌는 부분에 뭘 하나 꺼내서 아니면 뭐 써서 하나씩 나눠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돼야 지속 가능하고요. 거버넌스. 자, BTO가죠. BTO는 또 위에 부산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부산시에서 BTO가 있고 BTO가 초록배낭이하고 초록배낭이 여러분과 만나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부산관광공사 초록배낭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위로 가고 그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똑같이 전달해주는 그러려면은 위에서는 보여주기식을 하면 안 되고 교육 가면은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게 보여주기식 이거 채워갖고 빨리빨리 하는 거 여러분들도 뭐 다들 열심히 듣긴 하지만 어디 가면은 빨리 시간 때우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부산관광공사를 위해서 뭘 해줄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서 평등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산업으로는 이제 위기 지방 위기 소멸 위기 극복을 하려고 많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야간 관광 여기 야간 관광 선정됐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야간 관광 워케이션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숙박은 뭐 지금 하고 있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 하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DMO 조직 작년까지 있었고요. 여기는 거점 그걸로 해서 웰리스 관광, 체류형 관광 뭐 다 들어보신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이거 다 해갖고 와 대박난 사업 있다. 한번 우리 그걸로 이걸로 해서 야간 관광 난리 났다. 워케이션 난리 났다. 있을까요? 없죠. 예,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 예산이 얼마인데 전국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간 관광이라는 게 이 부산에 있는 야간의 특별한 것을 잘 만들어서 꾸준히 올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있어요. 광안리 가면 저녁 때 뭐 다리 보려고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있는 걸 갖고 홍보하고 더 띄워야 되는데 없는 데서 자꾸 하려니까 야간 관광이 어떻게 되냐면 낮에 하던 걸 저녁에 해서 야간 관광이 되는 할 게 없으니까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있는 거를 좀 재밌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워케이션 저는 워케이션 맨 처음 시작 정책이 나왔을 때 저거 100% 망한다고 그랬어요. 워케이션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래가지고 저 발리나 뭐 놀러 이렇게 가면은 거기 가면 외국 애들이 낮에 수영하고 서핑하다가 자기 일할 거 숙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빨리빨리 적성해서 내고 그걸로 돈을 받아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맥주도 먹고 이러면서 유목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노마드가 유목민인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한국형으로 바꿨는데 이게 예산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워케이션 해 그리고 장소를 주면은 와서 제 돈 내고 와서 하면 되는데 제 돈을 안 내고 지원금을 주니까 그 대신 그러면 뭐해 성과를 내야 되니까 몇 박을 꼭 해라 어디를 꼭 가라 그러니까 의무적이 되고 그 워케이션 공간마저도 뭔가 워케이션 느낌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정확히 않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이 끝나면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고흥에 맹글로브 어디야? 뭐 거기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 도미토리 뭔지 아시죠? 도미토리 한 방에 침대 다 따로 있고 각각 자는 거. 그것도
4만 원인가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거기는 일반 방도 20만 원. 근데 자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여기 딱 책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노트북 놓는 거 있고 커피 놓는 자리 있고 이만큼 다 창문이에요. 바닷가 보이는 창. 여기서 이거 사진 하나 찍으려고 다 감성 사진. 그래서 다 커피 먹으면서. 네, 여기는 100% 민간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가는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을 되려 주고도 못 데리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다수 학계 및 업계에서는 워케이션을 계속 지속 확대될 걸 예측한다. 지금 이거 하는 웬만한 뭐 농촌, 어촌 이제 관련된 사람들 안 했으면 좋겠대요. 돈 아깝다고.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기본이 탄탄하게 깔리지 않으면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그저께 이거 야간 관광 만드신 분한테 얘기했어요. 야간 관광 너무 좋은 관광이니까 이거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시키라고 부탁이라고.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아쉽다고. 이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강진 푸소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진 푸소? 강진의 푸소라고 FUSO 필링 업 스트레스 업 그래갖고 만들어서 이거를 일본 가서 일본 민박을 보고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여러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도 해서 막 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박이니까 민박 여러분들 가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화장실은 안에 있을까? 이불은 깨끗할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농가에서 시작을 해서 저녁에 밥을 줘라 그러니까 손님을 받아갖고 집에 가면서 짜장면 먹이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고 그러던 걸 1년차, 2년차 또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반찬은 이렇게 해놓는 게 이쁘다.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손님 오면 어떻게 인사해야 좋다. 그거를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딱 되니까 반찬 하나 딱 놓는데 다 이야기가 있어. 본인만의. 이거는 내가 어디서 딴 건데 이게 몇 월 달이 좋고 이게 맛있더라. 이거는 어디에 좋더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게 다 이게 스토리가 생기고 또 반찬 놓는 거는 거의 호텔급 수준으로 놓는 거죠. 같은 그릇에 놔도 이쁘게 탁탁탁 놓는. 그리고 이부자리 싹 바꿔주고 그래서 하얗게. 원래 이불은 아무리 깨끗해도 그때그때 색깔 있는 거 빨면 딱 들어가면 사람이 냄새 맡아봐요. 비겠니. 근데 하얀 걸로 탁 해놓으면은 깨끗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바꿔서 저희가 전국에서 이거 사업할 때 5월 달에 예산이 나와요. 그럼 시작하면 이제 11월까지 싹 다 이제 팔면 되거든요. 그 예산을 쓰면 되는데 2주일 5월 둘째 주 되면 1년 예산이 끝나요. 예약이 끝나. 그 정도로 잘 됐어요. 지금도 잘 돼요. 강진 푸수하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저녁 때는 농민들이 서로 주민들이 저거야 경쟁. 왜냐면은 한 집에는 적어도 2명, 4명 이 정도밖에 못 잘 거 아니에요. 많이 자면 뭐 방이 2개면 좀 더 6명 잔다 그러는데 10명이 가면 찢어지잖아. 그럼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나 뭐 먹었다를 올리는 거예요. 막 어디는 막 해산물로 회로 하는 갈비찜으로 막 차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집집마다 제발 집에서 먹듯이 줘라 그래도 막 한 쌍씩 차려주다 보니까 이게 잘 돼서 지금은 뭐 코레일 뭐 역장님이 좀 오는데 해달라는 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가고 막 이래 돼서 차관님들도 가고 그다음에 한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들 외국인 대사들도 다 가고 만족도 좋고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 여기서 거기가 잘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몇 년차 계속해야 발전을 하지 일회성 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때 꾸준히 한 번에 못 바꾸니까 오늘은 음악 바꾸고 내일은 소품 바꾸고 뭐 있을까 항상 고민. 그거 한 가지씩 바꾸는 것도 엄청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막 해결 방안들을 많이 해요. 뭐 이거 깊게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이게 가장 기본부터 안 돼 있으면은 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3주, 4주 됐나? 안동을 갔다 왔어요. 안동을 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가이드를 하는데 저는 첫날하고 둘째 날 갔다 오면서 진짜 한 글자도 안 빠지고 들으려고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해설이 너무 짤막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그분의 강점은 또 뭐가 있었냐면 핫플레이스를 본인이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설 끝나고 자 찍으세요. 그리고 딱 와갖고 어디에 대해서 어디
무슨 나무 같은 데 구멍 났으면은 저쪽에다 앉으는 이 구멍에다 대고 사진을 딱 대서 구멍에서 이렇게 탁 끌어주면서 멋있게 나오게 뭐 이런 것도 개발하고 어디 포인트를 다 해설하는 곳마다 만들어 갖고 그거를 강점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를 잘 그러니까 이게 좀 구라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더라. 그 스토리텔링 그거 아세요? 그 강원도에 임원항이라고 있어요. 임원항. 임원항 알죠? 거기 스토리텔링은 임원 되기 전에 사람들이 거길 가면 임원이 된다더라. 그래서 은근슬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원이 되신 분들은 야, 내가 거기 갔다 왔더니 임원이 됐다가 되는 거고 떨어진 분들은 얘기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갔다 오니까 임원이 됐더라. 그렇게 돼서 임원항. 그게 임원항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경남 저 밑에 어디에 케이블카 만들어놨는데, 예. 근데 그게 절 위로 지나가죠. 절 위로. 예. 그래서 절에서 그래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써붙였어요. 그거 짓는 거 방해하다가 결국에는 지어지니까 절 지붕 위로 케이블카 지나가니까 거기 지붕에다가 전체 현수막으로 이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 평생 재수 없다라고 딱 크게 써서 붙여놨잖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이만큼 별거 아니지만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지금 뭐 우스갯소리인데 그 절의 스님들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지나가시는 분은 좀 마음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험생들은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난 평생 재수 안 한다고 다 모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구라를 이쁘게 잘 만들어서 내가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 뭐 기본 컨텐츠 기본 시작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 시작할 때 나는 뭘로 시작하겠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겠다. 지루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별이죠. 요즘에 MG 엄청 얘기하죠. 네, MG 얘기하고. 알파도 아세요? 알파는 초등학생들. 알파 세대가 소비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빠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온 가족이 움직여야 되죠. 애한테 그래? 그럼 뭐 어디도 저기 제주도 갔다 와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소비가. 그것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기내식이 뭐냐면 비행기 타고 요 위에만 올라가서 한 바퀴 이렇게 진짜 비행기 떠서 기내식 먹고 내려오는 이런 건데 애기들이 가자면 가는 거지. 코로나 때 그 부모 마음으로. 그러니까 알파도 있고 MG도 있고 요즘에 잘파 MG하고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릴 건데 MG하고 그 사이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지역에 가면 단체장 분들, 시장님, 뭐 군수님 이런 분들이래요. 우리 고장은 그 MZ 세대들이 많이 와서 젊음이 넘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시라 그러면 우리는 선비의 고장으로 전통적인 뭐 역사와 이런 거서 MZ 도망갈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타깃이 안 맞는 거야.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예. MZ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도 금액 찾고 가서 딱 하나예요. 재미만 있으면 돼요. 사진 한 장만 잘 찍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멋있는 거를 막 몇백억, 몇천억 들고 데려도 사람이 안 오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게 관광에 가장 간단한 거예요. 재미가 있으면 가고 재미가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뻔한데 그걸 못 만들어요. 재밌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지어야지 선거가 도움이 되나 다음에? 여기 주민들은 그러세요? 아 우리 높은 사람이 이거를 지어놔서 대단하다. 또 뽑아야지 이러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갖고 지어놓고 한 75% 지었는데 바뀌었어. 저거 내 거 아니야. 하지마. 스탑. 내 거 새로운 거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자꾸 유유 건물이 많고 비어있고 또 그거 하고. 그래서 어디는 어디 우리 관광 쪽 말고 딴 데는 건물을 딱 쳐요. 그럼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비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유휴 공간 다시 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까? 이 목적대로 안 하고 짓자마자 그 다음에부터는 이거 버려진 건물이니까 새롭게 써야지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좀 많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지속 가능, 컨텐츠가 중요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아무리 잘 지어놓는다고 많이 안 온다. 우리가 재밌어야 온다. 우리가 재밌는 걸 많이 소개해야 온다. 네,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저기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면은 뭐 관광 관련되신 분들 말씀하는 게 자갈치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갈치 가면은 공연 하나가 없어요. 해설 공연 같은 거 하나가 가면은 저거 스페인 가면 돈키호테 보러 가면 기차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돈키호테 뛰어댕기고 산초 뛰어댕기고 막 해요. 그 사람들이 뭘 특별하지 않아. 와서 한 동작하고 가고 한 동작하고 그냥 짜까짜까 재미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재미로 그걸 보는 거지. 무슨 거기서 멋진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미. 자갈치에서도 할머니가 있던 애가 있던 뭐 애기가 도망가면 잡으러를 가던 뭔 스토리에 자갈치에 있는 스토리 하나 넣어서 그런 공연들이 짤막짤막한 게 있으면 그것도 홍보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예. 이태리 가면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오페라 투어를 해요. 오페라 투어 하는데 항상 매진이에요. 근데 가면은 저녁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기 신청한 사람들 다 데리고 광장으로 가요. 그래서 본인이 오페라를 불러요. 정말 못 불러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혼자 멋지게 하고 사람들 막 다 그냥 재미도 없는데 끝나고 가서 이제 맥주 한잔 같이 먹어요. 그게 재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떠나서 자기가 실컷 제주껏 얘기하고 가서 맥주 먹고 떠들고 노는 거가 재밌어서 그 투어가 항상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투어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지역담을 살리는 거. 그 한마디. 예전에 제가 강진수 때 문화재청 사업으로 해설을 하나 했어요. 해설사를. 근데 해설사분들 안 써갖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제가. 근데 해설사 안 쓰고 동네 할머니하고 애기들 썼거든요. 할머니한테 대사를 주는데 못 외우는 거예요. 막 아유 그것만 해. 그러니까 녹음기를 틀어줬어. 자, 여기서 무슨 얘기고 저기 가니까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자, 음악 딱 틀어. 넘어가. 자, 지금부터는 뭡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까먹다가 할 말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여기 우리 엄마가 맨날 나를 때리면서 이 동네를 막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다 울어요. 울어. 그냥 왜 이래.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문화재청도 그래. 지금까지 본인들이 본 해설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막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 이렇게 됐고 뭔가를 하는데 어설프긴 한데 그 모습이 이쁜 거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워낙 프로시니까 프로에서 약간 아마추어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를 해설을 다 해서 쏙 들어가게 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딱 알아야 될 부분들 하더라도 중간에 딱 요건 꼭 기억하세요. 요건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기억하세요. 자, 뭐 기억하라고요? 자, 소품 요거, 노래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해설이. 예,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그 세대별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고령화, 노인과 바다에 또 부산에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될 겁니다. 정말 고령화 사회가 될 거예요. 그 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88이신데 제가 모시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시골로 혼자 가셨어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뭐 전화하면 어디에요? 그러고 대구래요. 대구. 왜 갔어? 그러니까 합창대회 왔대. 합창대회. 그리고 어디야? 그러니까 속초 왔대. 회 먹으러. 만원빵 해가지고 마을에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되려 서울, 부산이 더 경쟁력이 세갖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활용을 못하시지 뭐 어디 군, 뭐 어디 면 이런 데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유치해서 알 수 있게 그분들한테 아, 부산은 원래 이랬다. 이런 게 본인이 알던 부산과 내가 알려주는 부산은 이게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또 그런 타겟별, 연령별의 해설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는 A 버전이다. 여긴 B 버전이다. 여긴 C 버전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은
인기 해설사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해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서로 사진 찍자 그러고 인스타에 올려주고 나도 올라가고 하는 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하고 해시태그 있잖아요. 샵 내 이름 아니면 내 진짜 이름을 쓰던 아니면 내 영어 이름을 쓰던 내 무슨 별명을 하나 만들던 그래서 샵 뭐 부산동이 뭐 부산갈매기 그래서 꼭 내 거 써줘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인스타에다가 내 하나만 딱 써도 쫙 내 사진 뜨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홍보 마케팅에 도움이 되니까 준비들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기다리시던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입니다. 자, 뭐 재밌는 얘기부터 하나 할까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술 전문 연구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해요. 연구를 막 해갖고 한 달 동안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해서 한 일주일 준비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딱 발표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 다 지난 건데. 네, 며칠 사이에 지나버려야지. 너무 발전. 여러분들 우리 막 뭐 있었어? 막 메타버스 있고 막 뭐 있고 막 맨날 발전했잖아요. 그러다가 뭐 단톡방도 생겼다 뭐 했다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에 뭐 GPT가 나왔다고 막 그런데 지금 GPT 안 쓰는 사람 없어요. 젊은 친구들 봐. 논문도 다 써버리는데 막 바뀌어요. 예. 지금 이거 들어보셨죠? 그 인공지능이 내 여행에 대한 내 성격을 다 아는 거야. 내 감정도 다 알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 맛집을 계속 걔한테 알려줬으니까. 그럼 제가 난 이번에 태국 가고 싶어. 그럼 얘가 태국에 대해서 1일차 어디, 2일차 맛집 어디, 3일차까지 싹 다 짜주는 이게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고 예약까지 지네가 다 하는 에이전틱이라는 또 신기술이 나왔어요. 그것도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따라갈 거야? 젊은 친구들도 못 따라가는데 뭐 우리가 그래서 뭐 연구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냥 대신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유튜브라도 열심히 보자. 유튜브도 맨날 뭐 빨간당 파란당 이거 보지 말고 빨간 이거 보지 말고 관심이 조금 없대 관심을 줘서 그러면 요즘 관광은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그래 빠니보틀은 요즘 어디 갔을까? 쟤는 어디 갔을까?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알고 그럼 부산은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뭘 찍을까? 사진은 어디서 뭘 찍을까? 여기 내가 자주 해설하는 데인데 오케이 접수. 때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거죠. 그런 관심은 있으면 이게 스마트 기술이 우리가 들어간 거다. 왜냐? 인공지능으로 돌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접수해서 내 걸로 만들었으니까 스마트한 관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 다 필요 없고 금붕어 이런 손정이가 말하면 손정이. 자, 금붕어랑 우리랑 IQ가 몇 배 차이 날까요? 10,0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10,000배. 그러면 우리가 금붕어를 볼 때 뭔가 쟤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뭘 쟤랑 할까? 얘기할까요? 그냥 금붕어죠? 그냥 내가 잘 키우는 금붕어, 그냥 지나가다 보는 금붕어. 쟤랑 뭐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과 우리가 10년 후가 지나면 한 100배 이상의 IQ 차이가 나요. 10년. 20년 후면은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20년 후에 인공지능은 우리를 금붕어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손정희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뭐 스마트 기술이 발달했을 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남는 직종 산업군은 관광이에요. 관광을 우리나라도 다 못 가봤지만 세계로 다 가보고 세계도 그래 다 가봤다 그러면 달나라 갈 거 아니에요. 별나라 달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의 몫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구 소멸, 관광 뭐 해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에 이것만 조금 알아볼까요? 그래도 모르면 안 되니까 LLM이라는 게 있어요. LLM 그러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한 언어의 모델이다. 이게 챗GPT예요. 챗GPT. 여러분 네이버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이버, 구글 막 이런 거랑 챗GPT랑 다른 점은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랑 구글 이런 거는 우리가 맨날 검색해서 뭐 찾잖아요. 네이버. 여긴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뭘 찾으면 쫙 내용 뜨잖아요. 그럼 그거 파는 데부터 쭉 뜨고 뭐 나오고 뭐 블로그 나오면서 밑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은 이거를 팔아서 먹는 구글이라는 거. 근데 챗GPT는 뭐냐? 얘는 내가 금붕어를 치면은 금붕어에 대한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한번 싹 0. 몇 초 만에 찾은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학습이라는 거 들어보면 우리 챗GPT는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는 단순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관광해설사 준비했던 자료들을 다 거기다가 파일로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채팅창에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옮겨놓으면 다 들어가요. 그럼 얘가 몇 초 만에 그걸 딱 다운이 되는 순간 다 읽은 거야. 그러면 그 밑에 물어봐. 내가 이 내용을 너한테 줬잖니? 알아들었니?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네, 잘 봤습니다.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 말고 어떤 점이 좀 아쉬운데 지금 내가 준 내용하고 다른 데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섞어서 간단하게 한 10가지로 요약해서 해줄래? 그러면 한 1초 있다가 얘가 쫙 써줘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몇 번이 마음에 드는데 요거를 재밌는 사례로 스토리텔링을 해줘. 그럼 얘가 몇 초 만에 쫙 해줘요. 그럼 그거를 딱 받아서 내 걸로 살짝 고치는 거지, 내 스타일. 그러면은 이걸 옛날 같았으면 자료 찾아서 내 거 만들어서 다 했던 거를 이제는 몇 초 만에 하는 거죠. 몇 초 만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는 다 하시잖아요. 뭐 맛집 다 찾고 여기 어딘지 다 찾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GPT랑. 그 대신 GPT는 우리가 조금 힘든 부분, 어르신들이 좀 힘든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은 어릴 때 교육받을 때 자 이거 외워. 질문 없지? 너 왜 말이 많어? 그리고 이게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배우던 시대라서 질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이쁜 여자 사진이 있어.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뭘 얘기를 해? 이쁜 여자지. 예 여자입니다. 이쁩니다. 뭐 기껏 해보 옛날 여자친구예요. 내 딸이에요.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질문을 많이 잘 배운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아, 쟤는 내 어릴 때 친구 누군데 쟤랑 나랑 어릴 때 없는 얘기를 막 스토리를 쫙 만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으면 우리도 질문을 잘할 수 있는데 대신 질문 그래서 프롬프터를 잘해야지 된다. 질문을 잘해야지 GPT를 잘할 수 있다는데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GPT 무료거든요. 무료예요. 네, 무료니까 다 노트북에도 깔 수 있고 저기도 깔 수 있어요. 어플은 없어요. 어플로 괜히 다운받으면 큰일 나요. 그냥 거기 구글 들어가서 치면은 나와요. 동글동글 이렇게 나오는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누구야? 내 이름은 뭐야? 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몇 년생, 음년 몇 년생, 몇 시에 태어난 누군데 남잔데 운세가 어떨까? 쫙 나와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의 운세가 왜 잘 나오냐? 얘는 이미 주역, 뭐 노로, 안 읽은 책이 토종이 안 읽은 책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이 세상에 나온 글자로 된 건 다 외웠는데, 그 얘는 그래서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원래 그 무속인이 더 잘하실까? 얘가 더 잘할까? 그거 대결한 것도 잘해요. 쫙 나와요. 이게 통계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사람의 성향. 그래서 이 사람은 뭐뭐뭐뭐인다. 그래서 우리 보러 가면 이거잖아. 착수진 되면 언제네 언제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걸 그대로 얘기해서 쫙 풀어줘요. 그 재미부터 한번 얻으시고 두 번째 아 그래 고마워. 그럼 나는 오늘 부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너랑. 그럼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 있니? 그럼 어쩔 땐 틀려요. 얘도 들어간 게 없으면. 그럼 알려주는 거야. 틀렸어 바보야. 몇 명이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많이 받아서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시작을 하면 이미 GPT를 쓰실 수 있는 인재들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질문을 잘해야지. 질문을 한 번에 하지 마. 처음부터 살살 약을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탁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별것도 아닙니다. 아유 벌써 점 보셨네 여기. 점 보셨어. 딱 빠르시네. 정확합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문화관광 해설사로 가장 트렌드에 맞게 하려면 유튜브를 많이 봐라. 관련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즐겨보시고 두 번째 GPT랑 얘기를 많이 해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빠져서 너무 하면 이제
돈 30달러, 20달러 내고 한 3만 원 내고 쓰셔도 되고 더 정확하게 하니까. 근데 말 많이 하면 얘를 학습을 많이 시키면 돈 안 내는 것도 상관없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LLM 많은 텍스트 단어들을 갖고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얘가 다 안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가 저거예요. 휴머노이드가 로봇, 우리가 아는 로봇. 인공지능도 로봇, 자율주행도 로봇. 자율주행. 왜냐면 바퀴 4개고 자동차가 지가 머리 써서 가는 거잖아. 바퀴가 4개 달린 로봇. 이게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테슬라나 중국 차들이나 이렇게 가면서 계속 찍잖아요. 이 앞에 카메라로. 그러면서 얘가 길도 다 외우게 되는 거고, 길의 특성도 아는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지나간다는 건지, 이렇게 할 때 지나간다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를 다 섞는 거야.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가 쓴다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가 뭐구나, 이거를 학습을 계속 하는 거야. 얘도 배우는 거야. 여러 가지 경우. 그걸 계속 자동차가 가면서 찍은 걸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나중에 운전면허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린 사고 내고 걔네는 미리 우리가 안 보이는데 차가 몇 킬로로 오고 제가 사고 이력이 몇 번인지까지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지네끼리. 그러니까 아, 저거 몇 초 전에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요즘에 스마트 크루즈 운전 해보셨어요? 그거 눌러서? 요즘에 차들 보면 있잖아요. 그 요즘 이제 자율주행 아니어도 이렇게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갔다 멈췄다 지가 하고, 또 카메라 쓸 때 지가 알아서 쓰고. 그거 저도 그거 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장거리에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조금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걸로 가면. 네. 그렇게 돼서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또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가 있으면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사업도 내년에 이제 관광에 접목하는 게 1,000억 정도 있다고 그래요. 1,000억 정도 있는데 문화예술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관광은 12억까지 12억, 1.2%. 그 뭘 써요? 다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조금 관광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가 있냐? 만약에 호텔을 하면 호텔을 딱 갔어. 그러면 호텔에서 커튼 열어줘, 온수 받아줘 하면 좋잖아요. 그 녹음하는 그 내 얘기를 듣는 애가 녹음을 할 수도 있어. 우리의 사생활을. 그게 또 안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의 뭐 호텔 안에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내가 쓰러졌어. 그러면 바로 119로 가는 그런 카메라들은 또 우리를 촬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전과 위험도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건 아직 못 따라가고 기술만 엄청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R&D 사업 예산 줄어갖고 막 난리 났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R&D 사업이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데 그 연구 비용을 다 깎아버린 거죠. 연구 비용을 다 안 준다고 그래갖고 연구 비용이 많이 떨어진 건데, 딴 거 얘기하고 할게요. 그래서 뭐가 있냐? 중국은 로봇을 만드는, 연구하는 회사가 45만 개예요. 45만 개. 우리나라 45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45만, 45, 450, 4,500, 45,000, 45만. 1,000배? 중국하고 우리 그거 많이 하죠? 이거 뭐야? 중국산이야. 아, 중국산 우리 안 써. 중국산 안 써 그러잖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1,000배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연구비도 우리의 몇 천 배가 있고, 인공지능, 자동차 기술은 우리가 발달했다고 쳐요. 현대나 뭐 이런 데 잘 만드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량은 저희가 더 잘하는 거죠. 연구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우리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깜짝 놀랐어요. 45만 곳에 45만 로봇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니 45만. 자,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서. 그리고 딥시크 여기 GPT의 5% 예산 가지고 만들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GPT를 만들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예산도 조금 들고 기간도 6개월 만에 새로운 GPT가 하나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연구원인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책 만들어서 딱 발표하려고 했더니 옛날 거라고.
예, 이 기술은 따라가는 거 갖고 갈 수는 없어요. 뭐 저희가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있는 거 그대로 잘 활용을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무슨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AI 기술이 바꾸는 농업, 노동력 부족, 생산성 해결. 뭐 인구도 없으니까 AI 기술로 농업이 바뀐다. 이런 거 있던데 배고플 때 되면 저절로 밥 나오고 뭐 청소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뭐 24시간 일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다 기계들이 하면 인구 소멸에 뭐하러 내려오냐. 안 내려와도 지역이 잘 돌아갈 텐데 인구 소멸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는 기술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걸로 다시 얘기할게요. 지역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냐. 여기서 살면 우리가 니네들 뭐 집 필요하다 그러면 집도 싸게 주지, 직장도 얻어주지, 뭐도 해주지. 딱 그러면은 저희가 뭐라 그러지 알아 반대로? 아 그러시면 말씀하신 선생님 자식들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왜 자식들은 서울 가라고 그러고 멀쩡한 남의 자식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해.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도 내려오게 하고 남의 자식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멀쩡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게 하면서 왜 멀쩡 남의 자식 데리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상한데 이 생각을 많이 해서 했는데 그만큼 내 지역이 잘 되고 관광이든 문화든 예술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근데 결론은 그거죠. 사람들은 교육,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만든 게 아까 만든 디지털 주민증에 있는 생활인구. 생활인구가 중요한 거예요. 생활인구. 그래서 중요한 게 구독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구독 서비스가 되게 중요해요. 구독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뭐냐? 내 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내 단톡방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거고 아니면 내 블로그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마디의 영향력이 어떻게 커지냐. 자, 무슨 부산에 뭐 재밌는 거 있을 때 연락 줄게요. 그래서 축제 때 요거 우리 할인하는데 오세요. 아니면 뭐 판매할 때 이번에 저희 뭐 무슨 미역이 있는데 50% 할인이라는데 살 사람. 왜냐면 수도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기 더 경남 저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시골이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아니면 사람 많이 사는데 대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쌀, 뭐 과메기, 무슨 뭐 생선, 뭐 보리 이런 거 올라오면은 사람들과 만약에 과메기를 먹는다 그러면 저녁에 친구들이 오라면 과메기 먹을 때 이거 어디서 났어? 나 아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싸게 올라와 싱싱하게. 이 자부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팬층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해설로 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 등록해 주세요. 그래서 1명, 2명, 3명 있으면 아니면 이 해설사 전체 협회에서 하나 만들든지 해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 판매되는 이 가격들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데 이거를 놓치기엔 너무 아깝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설했던 사람들을 다 갖고 있었다면 그 데이터가 얼마나 클 거예요 지금. 그 힘이 부산에 뭐 하나 시든 공사든 뭐 사람 모을 일만 했으면 부탁하러 올 거려. 그러면은 예산 주세요. 홍보 마케팅 예산 주세요. 이제 돈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중요하고 구독 서비스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뭐 초록배낭과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반대로 건의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싶다. 뭐 간단한 플랫폼을 아니다. 우리 돈으로 뭐 블로그는 돈 안 드니까 우리 돈으로 블로그를 할 테니 나머지 이거 지원 좀 해줘라. 뭐 이런 정도 대려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 기술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미래에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에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이제 로봇 만드는 거, 아까 말한 그 GPT 같은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가장 놓치고 하면 안 되는 안전과 위험, 요거를 갖고 가야 된다. 이거 세 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쭉 하고 한 30분 일찍 끝날까요? 아니면은 얼마큼 했어요? 거의 50분 했네. 네. 그러면 10분 쉬고 대신 짧게 쉬고 제가 짧게 할게요. 뒤에를. 네. 뒤에는 영상 위주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트렌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조금 지루하고 졸리니까 영상으로 트렌드를 볼 때 관광 홍보를 좀 보면 되는데, 우리 옛날에 그 관광공사나 우리가 홍보 영상 보면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냥 어떻게 되나요? 궁 이쁜 거 나오고 한복 이쁜 거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해다가 요즘에는 사진으로 바뀌어요. 점점점. 이게 한 몇 년은 안 됐는데 추세를 지금 한번 광고를 한 몇 편을 쭉 한번 볼게요. 졸리시니까. 예, 그래서 소리 괜찮으세요? 소리 조금 더 높이. 이게 옛날 맨 처음에 공사하면 이쁜 음식, 뭐 쇼핑, 뭐 이렇게 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광고 보면은. 지금 봐도 뭐 뒤처지진 않죠. 가고 싶고.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서, 아이고야, 잠깐만. 쉽지 않네. 잠깐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원시적으로 봐야지. 이게 범 내려온단가? 매드맥스네. 그래서 범 내려온다가 나오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때 이제 뭐 이분들이 출연료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뛴 것 같은데 보니까 섭외가 안 돼가지고 제가 최종 들었을 때가 7천까지 올랐어. 7천 하루에 7천. 예. 그리고 이게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 동네 분들 다 이춤 추고 난리 났었어요. 그죠? 4년, 5년 전에. 그 트렌드가 이게 뭐 관광공사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데 완전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는 것보다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니까 지자체에서 그럼 우린 뭘 하지? 우리도 이런 거 만들자 그래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만들게. 이거 매드맥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주민들이 직접 영화처럼, 보셨나 모르겠어요. 배경은 영화처럼 만들어 놓고 시골 풍경으로, 이게 사막에서 막 해골 쓰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자동차가 이제 경운기로 바뀌고 모양만 비슷하게. 근데 저 아까 해골도 조개예요, 조개. 이것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엄청 나오고
잘 찍었죠. 막 어마어마한 예산은 안 들여서도 지역 국민들하고 같이 해서 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트렌드가 또 바뀌면서 이제 저 있을 때 강진에 있을 때 한 건데 잠깐만 맞나? 이건데 이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촌마을에 그 어촌에서 그 경매하는 걸 가지고 경매가 꼭 외국 사람이 보면 랩으로 들리니까 랩처럼 해가지고 이건 부산에서도 이거 먼저 컨텐츠 했어도 좋을 뻔했죠. 자갈치에서. 자, 약 3만 3천 7분, 약 3만 8천 3분, 약 4만. 이제 그 당시에 하루가 이틀 만에 100만 찍었어 이게. 예. 근데 그게 또 요즘에 하루에 100만 찍는 것도 유도 아니에요. 막 1000만, 2000만은 금방 가니까. 그래서 이 뒤로 이런 아류작들이 엄청 많이 났어. 그래서 홍보 마케팅이 뭐 진짜 멋있는 거 보여주다가 이날치 나오다가 이렇게 지역의 지역담을 이용한 이런 컨텐츠로 바뀌었죠. 여수. 그래서 이제 지역색을 살리는 것들이 나왔어요. 트렌드가 살살살살 바뀌고 있죠. 예. 이제 그러다가 이거 다음에도 하나 있는데 이걸로까지만 이렇게. 알람 소리에 깨던 우리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돌아다니기 바빴던 우리가 에어비앤비 안에서 빈둥빈둥 해본다. 맛집만 찾아가던 우리가 동네 식당의 단골도 대보고 스마트폰만 보며 잠들던 우리가 별을 보다 잠이 든다. 에어비앤비로 집 전체에 살아보는 하루하루. 우리 가족만의 집을 예약하세요. 그 에어비앤비 선전이긴 한데 여행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보기 뭐 이런 걸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행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우리는 그것만큼 또 고민을 하고 있냐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따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GPT랑 얘기 많이 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랑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와닿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스마트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AI 추천, 여행자 동선, 요즘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다 쓰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어디 지역 가서 여기 갈 거야 그럼 지가 알아서 딱 넣어주면 코스별로 어떻게 가고 버스는 어떻게 예약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는 이미 돼 있어서 그거는 사용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고 뭐 다고. 요즘에 이제 이제 부산도 하겠지만 요즘에 이런 거 있어요. 유리 같은 건데 유리인데 여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하면은 반대쪽 사람은 내가 한 얘기가 지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이거 하나 사이로 해서 그냥 사는 것도 있는 거야. 요즘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금방. 근데 이게 뭐 와 이렇게 할 거 없고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 이제 그거 한두 번 보면 아 저거 원래 해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부분은 없고 뭐 예약도 있고 다 아까 스마틱스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언어를 애들한테 배우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절로 다. 근데 아직도 그래도 말을 하면서 다녀야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고 요즘 이건 제가 연구하는 건데 결국은 그거예요. 그 예전의 이론들인데 옛날 말 틀린 거 없다고
옛날에 말한 게 새로운 기술이 있건 뭐가 아무리 발전되던 인간하고 비인간의 행위자가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 관광으로 따지면 관광객, 공무원, 관광기업, 뭐 우리 여러분들 다 우리는 인간 행위자들. 비인간 행위자는 플랫폼, AI, 뭐 지역에 있는 뭐 자원들, 산, 들, 물, 뭐 이런 것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전체인데 결국엔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 돼도 안 받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역에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자원은 잘 돼 있는지, 화장실은 있는지 진짜로 뭐 외국인들 대상에 무슨 뭐 진짜 체포실에도 있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상호작용을 잘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데이터다.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요. 쉽게 말하면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있고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 식당은 10개 있고 숙박업소는 20개 있어요. 여기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당연히 망하겠죠.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근데 스마트 관광도시 스마트 하는데 우리는 스마트라는 플랫폼은 있는데 부산에 자원을 넣을 게 하나도 없어. 많이 있겠는데 준비를 안 했어. 숙소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맛집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맛집은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규격대로 딱 있고 막 이런 것만 이렇게 제대로 된 데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로컬 사람들은 우리 지역민들은 동네 어디 맛집 알고 할머니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데 가서 먹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그 배 하시는 분들은 어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가족 탔을 때 놀러 가는 배 위가 있더라고요. 낚시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넣고 막 로컬이 아는 이런 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야 이 플랫폼이란 그릇이 풍족하게 찰 거 아니에요. 근데 급하게 플랫폼부터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막 해설사 홈페이지 있죠. 그럼 또 딴 데 무슨 홈페이지 잘 이용 안 해요. 그게 다 시의 공사 안에 시만 들어가면 다 연결될 수 있게 돼 돼야 되는데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데 지금은 옛날에 한참 그 홈페이지 만드는 거 유행했을 때 너도 나도 홈페이지 딱 만드느라고 너무 아깝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정말 필요하다. 예, 인간과 비인간은 하나가 돼서 잘 어우러져야 문화, 예술, 관광이 잘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드디어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매년 관광공사에서 나온 그 트렌드 2023년도에는 모멘트 그래서 로컬 관광, 아웃도어 레저, 농촌, 친환경, 체류형, 취미 그랬다가 2024년에는 롯 그래가지고 뭐 쉼이 있는 여행, 뭐 원포인트 관광을 떠나서 딱 근처 동네에서 밥 먹고 온다. 그거 있어요. 뭐 전주 완주 가면 그래요. 우리 완주는 커피숍도 많고 뭐 음식점도 맛있는 데 많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그래요. 전주에서 주말에 오라고 있는 거지 뭐 자체적으로 있나요? 이 사람들 없으면 망하지. 그러면 싫어하긴 하지만 맞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고 이게 되게 평준화가 안 돼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실컷 이 지역에 자 보세요. 제가 전주라는 데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여수라는 데가 있다고 쳐. 그러면은 부산이라는 데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뭐 김해나 뭐 밀양이나 뭐 근처에서 아무리 재밌는 축제 하면은 이 사람들 다 끝나고 나면 이 지역은 돈 실컷 써서 다 구경 와. 저녁 되면 어디 가요? 오죠. 여기도 보면 고창도 있고 뭐도 있고 남원도 있고 다 있어. 실컷 여기서 돈 들여서 사람 모아. 그럼 결국에 어디 가요? 이리로 가죠. 예? 그렇게 돼요. 이게 왜냐면 잘 데 없고 먹을 거를 많이 이 컨텐츠를 많이 안 만들어 놓으면 뺏기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재밌는 데서 수영하고 놀면 되지만 어른들은 한 잔 이왕 먹었으면 다음날 해장도 시원하게 해줘야 되거든. 해장국 있는 도시로 가야지. 콩나물 해장국이 있든지 돼지국밥이 있는 데로 가야죠. 예? 순천에서 아무리 뭐 해봐 저녁 때 잠은 여수 가서 자지. 고문 제주는 뭐 이런 그거예요. 그거.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개가 숙소가 있으면 100명은 200명은 채우자 이거. 100개는 채우자 이거야. 그럼 100개는 이쁘게 잘했어. 우린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면 100개는 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놓으니까 10개밖에 안 차고 가버리는 거잖아. 안 그러면은 지역민들은 이때가 기회다. 10,000원짜리가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제 전주에서 잘 자는 데가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되게 좋아요. 저는 제 스타일 맞아요. 38,000원, 4만 얼마인데 전주 국제영화제 때 딱 보니까 17만 얼마 팔더라고요. 부산도 그랬죠 예전에. 저기 BTS인가 뭐 그때 막 그러니까
물론 그때 조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폭리를 취하면 또 이미지도 안 좋아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근거리 여행도 있고 이러면서 스마트 기술에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자세히 보면 은근히 비슷해. 말만 바꿔놨지. 그래서 2025년도 완전 신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스펙트럼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 말만 바꿔놨어요. 근데 이분들도 얼마나 신경 써서 했겠어요. 하여튼 지방 소멸, 반려동물, K컬처, 미식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 K자 좀 제발 붙이지 마라. 니네 정부는 자격이 없다. K 누가 만들었어요? 다 민간들이 K팝 만들고 다 해갖고 그때 K팝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K푸드가 생긴 거고 그렇게 된 건데 왜 거기에 정부들이 K관광이라고 다 K문화를 자기들이 붙이는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조건 관공서나 정부에서 하는 건 다 실패한다. 민간이 바탕이다. 그러니까 관공서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관공서는 우리들이 잘할 수 있게 밑 바탕을 잘 깔아줘라. 우리가 성공시킨다. 지역의 맛집, 여기 맛집 부산 주도로 만든 거 있어요? 다 주민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맛집들도? 예, 명소들 다 원래 있는 거니까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반려동물 하면은 정말 필요한데 이것도 지식들이 없으니까 그 어느 도시는 그 펫 관광 도시로 됐어요. 됐는데 기껏 한 게 관광 택시들 펫 그 교육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완견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택시 탈 일이 있어요? 다 자기 차로 잘뜩 싣고 오지. 그러니까 그분들 관광 택시를 이용할 확률이 없지는 않겠지만 KTX 보면 가끔 이렇게 있는데 진짜 가끔이잖아요. 다 자차로 오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 멍비치 기업이 있어요. 멍비치 들어보셨어요? 멍비치 강아지 전용 비치 대박이 대박. 예. 한 달 벌어서 1년 먹고 살아요. 잘 돼요. 거기 완전 특화돼서 그분은 진짜 개 오면 다 뽀뽀해주고 다 안아주고 개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예, 멍비치. 예, 거기 기업 가치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서 뭐 기술도 나오고 다 했는데 결론은 앞에 거 뒤에 거 다 따졌을 때 이것도 로컬이고 이것도 로컬이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도 로컬이고 그죠? 이것도 로컬이고 이것도 로컬이에요. 예, 이것도 로컬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내 지역 다음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웰리스도 보면은 지역 다음이 없어요. 우리 웰리스 한번 보세요. 사진 딱 뜨면은 명상, 차, 요가, 그리고 어디 전국이 다 똑같아. 지역 다음이 없어. 부산만의 웰리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웰리스가 꼭 그것만 있을까? 웰리스의 뜻을 보면 뭐 밤마다 클럽을 가도 웰리스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찾아내야지. 부산 다음을 찾아내고 지역 다음이 없어요. 지역 다음. 자, 우리나라의 문화 관광의 가장 중심은 대한민국은 하나다. 출렁다리, 케이블카, 파크 골프장. 요즘 열심히들 하죠. 그다음 미디어 파사드, 밤에 비치는 거. 제가 미디어 파사드 기업들하고 같이 다니면 이 얘기를 하면 미디어 파사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 것 같죠?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미디어 파사드 많이 해요. 옛날에 뭐 7천 1억짜리가 요즘에는 10억 20억 됐다가 50억 60억 됐다 지금 100억 넘어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역에서 돈을 받았으면 사업하면 자기 돈 벌고 좋죠. 지역의 이야기를 안 주는 거야. 지역 다음을. 지역의 컨텐츠를 많이 줘야 자기들이 그걸 만들 때 편하게 만들고 지역의 스토리를 이쁘게 만들어줄 텐데 지역이 자기네 얘기가 없어요. 지역 다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지역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산의 문화관광 해설사라 지역 다음을 만드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부산만이 들을 수 있고 부산에서만 할 수 있어. 부산의 역사 당연히 중요하니까 잘 해야지만 그거 말고도 내가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부산 얘기는 뭐가 있을까? 진짜 조박낙지는 왜 조박낙지일까? 뭐는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실제 주제는 이거죠. 관광 트렌드. 근데 결론은 다 똑같고 로컬이고 지역 다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다 설명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웰리스를 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사막 뭐가 있어? 그죠? 이거 뭐 같아요? 이게 요즘 뜨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신혼여행 장소예요. 사우디는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일단 사막 지역들이 문화가 별로 없어요. 문화하고 예술이 별로 없어서 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고파해요. 근데 거기는 돈으로 그냥 갖다가 그냥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K가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 여기는 더 비싸고 그냥 좀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아니 아부다비 두바이 가면은 된장찌개 한 3만 원, 김밥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잘 팔려요. 잘 팔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세계 뭐 한식 세계화 그래서 했었는데 그때 너무 또 조사를 안 하고 한 거야. 막 태국 가서 유명한 요리사가 가서 요리대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배추는 이렇게 담고 몇 분 절여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태국 배추로 안 돼요, 그거. 태국무로 안 돼요. 그러니까 메뉴판 만들어주고 끝나고 욕만 먹었어. 근데 지금은 필요해요. 지금은 루마니아의 수도의 어디 시골에 가도 한식당은 있어. 근데 이게 누가 베트남 사람이 하는 건지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름은 기무치라고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는 바꿔줘야 돼. 이제는 그런데 다 신경 써서 하는 없어요. 김치는 어떻게 됐고 이런 우리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해줘야 돼. 지금 할 때요. 지금. 뭐 늦었다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해야죠. 지금이라도 세계 한식화 만들고 K푸드 이제 알려줘야 되고 진짜 K가 먼저 한복도 뭐 중국 거고 다 말하면 다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바로잡을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사우디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신 적 있어요? 여기 부서에 대해 얘기하면 그거 저희 부서 아니고 저쪽 가서 얘기하세요. 딱 우리 거 아니면 끝. 같은 관광인데도 끝. 근데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딴 데 거 보고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거요. 인구 소멸이든 관광이든 어떤 딱 주제가 있으면 상담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담자가 상담을 받고 오케이. 그럼 이거 맞는 부서가 어딜까? 쫙 내리는 거야. 이게 가져가는 거야. 자기가 맡은 거를. 그럼 여기서 서로 회의해서 조금 어려운 것들은 해결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최대한 해주려고도 하고 해서 결론은 주신 내용은 우리 중에 누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이제 벽을 허무는 걸 해야 된다. 관광 안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 관광체육인데 그것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전 부처가 하나 돼서 도와주지 않으면 인구 소멸은 해결도 안 되고 지역 관광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벽을 자꾸 허물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야 돼요. 벽을 자꾸 허물어야 된다. 오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즘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죠. 문화예술, 문화 뭐 체육, 관광 없다고. 근데 관광이 얼마나 건방져진지 아세요? 야간 관광 아까 있었죠. 의료 관광. 의료 관광이 의료가 어디요? 우리랑 틀리죠. 펫 관광. 펫도 우리랑 틀리죠. 농촌 관광. 농촌 딴 데인데? 어촌 관광. 산림 관광.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죠? 네, 레저 관광도 있고 뭐 산림 관광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예술관. 광주가 예술 관광이에요. 거기는 타이틀이 예술 관광. 막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제 어느 우리나라의 산업의 앞에 아니 뒤에 관광자만 붙이면 이제 관광이 됐어요. 관광이 이렇게 건방지고 커졌어요. 문화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무슨 문화 이렇게 하는데 거의 없어요. 부산은 무슨 문화야 이러지 않죠. 이제는 우리 관광이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관광이 그러니까 문화의 작은 범위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크지만 관광도 지금 2025년 이 시대에는 관광도 이만해졌어. 간이 부었어요. 진짜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관광이 지금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가서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관광은 산업으로 봐야 된다. 이게 사치가 아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행 가는 거 사치다. 그리고 지역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관광 쪽으로 뭘 도와주면 거기 여행사 밀어주고 뭐 식당 밀어주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 문화처럼 다 같이 영유해야 되고 다 같이 산업으로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관광 여행은
이제 관광들의 트렌드를 변화를 잘 봐야 된다. 관광 트렌드 변화 함께 가는 거 어떻게 된다?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융복합 콘텐츠 활용하는 관광 사업에 내가 인공지능과 AI의 스마트한 기술을 적용하려면 GPT랑 점을 많이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따먹기를 해야 된다. 그죠?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제가 저기 서비스 교육 가면 이 얘기 많이 해요. 담배를 많이 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느꼈죠? 관공서나 어디 우체국 뭐 이렇게 할 때 뭐 했을 때 신분증 뭐 이거 안 됩니다. 신분증 없으면 안 됩니다. 뭐 그거 서류 띄우셨나요? 안 됩니다.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규정상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네 그래요? 괜히 화딱지나죠. 아니 이거 내가 뭐 저거 한마디 더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고민이에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했을 뿐인데 되려 화난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한테 그래요. 신분증 안 갖고 왔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가능한지 물어는 보는데 안 될 거는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잠깐 뒤로 가서 담배 한 대 피라 이거죠. 물어볼 것도 없다. 담배를 펴라. 들어와서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 혼만 났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하죠? 그럼 앞에 손님이 어떻게 안 되죠? 어쩔 수 없죠. 안 되는 거 안 되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대놓고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담배를 많이 피면 인기가 올라간다. 네, 이런 서비스 교육을 해요. 근데 그게 꼭 담배가 아니잖아요. 손님한테 여지를 한번 준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됩니다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랑 제가 뭐 5살이다. 상대방은 5살이다. 똑같은 거 물어보면 짜증내지 말고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고 화내지 말고 우리 5살짜리가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고 성질내지 않잖아요. 야, 너 아까 이러질 않잖아요. 그래 하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항상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AI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좀 특이하게 할까? 여기 지금 뭐 만약에 100분 오셨다면 어떻게 100분의 1 중에 나는 뭘 특이하게 할까를 고민하셔야 바뀐다. 그게 지역다움을 만드는 거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부산의 자부심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내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디 마을이 공수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 이번에 오늘 선정됐어요. 거기가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선정됐는데 거기다 제가 뭘 넣었냐면은 체험인데 이머시브한 체험을 넣겠다. 몰입형으로 하겠다. 그래서 근데 별 말만 그렇게 했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체험을 하다가 중간에 자 흔드세요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같이 막 흔드는 거 같이 춤추는 거 뭐 이런 거 넣고 막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것들을 좀 개발해서 넣으려고 그래요. 어린이들도 재미있을 할 거고 어른들 재미없을 것 같죠. 해봤거든요. 맨 처음에 뻘쭘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 되면 막 흔들면서 엄청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약간 움직이면서 하는 체험들 그다음에 거기 해설사분들한테도 얘기해서 중간에 하다가 음악도 틀고 소품도 좀 꺼내고 춤을 못 추더라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도 하고 이렇게 약간 스토리를 좀 넣어서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다 한번 해볼래요. 예산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한번 실전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잘 되면 한번 또 제가 저기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견학도 한번 해서 같이 또 연합 상품도 한번 만들어보고 해서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 많은 거 안 들어갈 거예요. 최대한의 소품. 왜냐하면 해설사분마다 제가 막 들어가서 이렇게 연기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거부감 생겨서 못해요. 이 선생님은 뭘 제일 잘하는지 봐서 요거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요만큼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죠. 그래서 차별화되고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전국 어디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아까 그 가면은 지역에 높으신 분들이 그 얘기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천혜의 환경, 다양한 역사, 인적 자원이 있다. 근데 결론은 선거의제 정책, 스토리 하나도 없고, 그냥 부족한 인프라, 많은데 활용 안 해서 부족한 인프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현 가능성 있는 거를 해라. 있는 거 갖고 잘 만들자. 그다음에 그거를 단계별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아까 푸소가 성공했듯이 1년 차는 짜장면 먹이더라도 7년 차에는 각 반찬마다 스토리텔링이 있고 인사를 잘하듯이 하고 지속 가능하게 주민 주도용으로 해야 된다. 주민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때 성공한다. 이런 거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 때. 아우 난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러고 마지막 말은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이것도 누가 해. 강진에서 다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푸소도 하고 주말에는 공연도 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동네 외국인들부터 다 데리고 와서 아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랩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저쪽에서 계속 이러면서 랩만 연습해요. 해야 되니까 막 그런 모습도 보이고 진짜 대사 안 돼갖고 앉아서 한마디 서서 한마디라 해서 앉아서 요것만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잘해요. 그래도 그분들이 할 때마다 앞에서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그게 주민 주도거든요. 부산은 더 할 게 더 많은데 안 맞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만드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주민 주도 위에는 바탕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그 지역은 문화예술 관광이 발전한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트렌드 그냥 보면 돼요.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하면 아까 MG 알파 잘파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가장 얘기할게요. 이게 또 MG 그러는데 MG는 많이 안 태어났어요. 제가 지금 저는 55인데 저희 때 저희 위에 70, 71, 72, 74까지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100만 명씩. 예. 그래서 70부터 74까지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근데 저쯤 되면 이제 다 컸고 돈 쓸 때 됐고 됐죠. 우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 이 사람들 잡아야 돼. 여기 이 사람들 잡으면 돈 잘 쓸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 놀 줄도 알고 딱 선생님들이 해설 한마디 할 때마다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맨날 MG 잡아라 뭐 잡아라 그러는데 안 되죠. 잘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놓칠 수 없으니 MG는 MG대로 아까 해설도 MG 스타일, 알파 스타일, 잘파 스타일 여기 스타일로 잘 만드셔갖고 차별화를 하셔야 된다. 이거 한번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해설 하나를 하시는 거 있잖아요. 통으로 딱 주고 나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설하고 싶어 바꿔줘. MG 세대로 해줘. 알파 버전 해줘. 잘파 버전 한번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안 해봤는데 재밌게 나올 것 같은데. 내용들을 해갖고 그러면은 그럴 이때 그럼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면 애들이 더 좋아할까 아니면 이세 좋아할까도 한번 해서 한번 해보세요. 결국엔 이제 스마트한 관광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뭐냐? 디지털 시대는 여러분 자꾸 뭘 팔거나 뭘 내 거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해설도 경험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려는 게 경험을 하게 해야 된다. 경험. 직접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 보면은 옛날에 대리점 가면은 막 물건 가격 써 있고 이런데 요즘에 그런 거보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자기네가 만든 기계를 마음껏 쓰게 만들어놔요. 노트북도 만져보고 게임기도 만져보고 핸드폰도 만져보고 그리고 그냥 놀다가 차도 마시고 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있죠. 다음에 저거 사야지. 경험을 하니까 안마기계 카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먹어. 그러면 공짜로 했다. 여기 가면 있겠어요? 나중에 언젠간 나도 저거 하나 살까? 누구 선물해 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해설도 듣기만 하게 하면 안 돼요.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창한 거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써온 뭐 프린트해서 종이를 하나 나눠주던 여러분들이 손수건을 흔들던 뭐 음악을 한번 틀어주던 아니면 뭐 다 같이 내가 할 때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무슨 단어를 치면 박수를 치세요. 많이 친 사람 선물 줄게요. 뭐 이렇게 하던 뭐 어떤 방법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줘야 된다. 뭐 디지털 데이터 뭐 다 이게 뭐 디지털 데이터면 막 헷갈린데 결국 데이터는 그냥 요소 하나하나라고 보면 돼요. 자원, 역사, 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우리의 글 하나 이게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모여서 연결됐다. 옛날에는 이걸 우리만 아는 거였잖아요. 우리만 아는 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 세계를 간다라는 노란 책 기억나세요? 세계를 간다라는 배낭여행 책이 있었어요. 세계를 간다. 일본에서 번역한 거. 그것만 믿고 여행했었어요. 그 전에는 패키지. 옛날에 김포 가면 이런 거 있어요. 가이드들. 자, 이쪽 줄 쓰세요. 한 걸음 앞으로. 그래서 다 이런 거죠. 자, 가서 말 안 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바깥에 못 나가고. 마사지 10달러짜리 100달러 주고 시원하게 받고. 여기선 299, 199 대구 가고 가서는 막 라테스 300만 원 주고 사고. 그런 시절이 있다가
그때 약간 똘끼 있는 사람들은 그 노란 책 딱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게 뭐예요? 하루 종일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숙소 맨 처음에 찾아요. 도착하면 아침에 숙소 찾아요. 그래서 숙소 체크인 하면 점심때야. 그럼 이제 맛집 찾아다녀. 밥 먹으면 오후야. 그게 하루 할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지금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트렌드 계속 바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지금은 뭐 미리 쇼핑은 어디 하고 가이드들이 말을 못해요. 가이드들이 얘기를 못해. 저기 우리는 방금 따끈따끈한 걸 보니까 여기 어때요? 그러면 거긴 어디예요? 가이드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한 관광은 지자체는 바탕이 되고 민간 주도로 만들어야 된다. 세상에는 0.1%인 사람, 0.9%인 사람, 99%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0.1%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만든 사람들. 기계를 만들고 하는 사람. 99%는 그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 관광의 0.1%는 관광의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 99%는 그거를 잘 이용하거나 여러분처럼 잘 해설하는 사람들. 근데 0.9%가 되자.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주유소를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가 해서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스크 천만 많이 갖고 있다가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0.9%는 0.1%에 있는 거를 그냥 잉여인간처럼 잘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뭔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0.9%가 돼서 우리는 돈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 관광으로서 부산을 잘 알리는 자부심이 있는 지역민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지역다움을 버리지 않는 가장 부산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